4주차 2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는 최근 들어서 이 면접 시험의 질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순천, 여수, 광양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번에 질문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발굴을 하는 게 사실 이 사업 초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고 그죠? 우리 순천에 아니면 동마다에 얼마나 되는지 발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관계부처, 교육청뿐만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요, 각종 공적인 어떤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정책의 그 시스템들이 연계가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의 협력망이 구축되고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꿈드림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와 대부분 지금 시군구 그 지방 정부에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센터장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금이라도 한번 줄여보자 차원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인들 어른들의 그죠 이혼 과정에서 이렇게 숙려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다음에 그죠 이들을 지원하기보다는 그죠 학교를 떠나려고 할 때 그 최종 결정에 있어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숙려해보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그죠 이 발굴 과정이나 이럴 때 그죠 이 숙려제를 좀 활용하도록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결하기보다는 이 학업 중단 숙려제까지도 좀 활용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꿈드림 센터에 연계하고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에 제정돼서 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면접위원들이 이쪽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나이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고요. 이제 지금은 더 늘었을 수 있는데 전국에 202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자, 중요한 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별, 연령,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죠? 학업 지원, 취업 지원, 혹은 의료나 복지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죠?
그 공교육 속에서의 어떤 학교 공부가 이제 기초가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진도를 못 쫓아가고 재미없고, 그죠?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그래서 난 학업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학습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멘토를 붙여주는 멘토링이라든지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고 또 대학도 진학할 수 있게 해주는 등등의 여러 가지 학업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취득하게 해주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을 지원하게 해주는 게 학업 지원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반면에 나는 아예 빨리 그죠? 뭐 일을 해서 자립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성 검사를 해주고 직업 탐색을 시켜주고 실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기획해서 명확한 진로 설정이나 그죠? 또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 쪽이나 이런 데에서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하는 그죠? 취업 사관학교라든지 취업 성공 패키지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고용노동부에서 또 각종 대학하고도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취업에 이끌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취업 지원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나게 되면 사실 건강 문제, 그죠? 또 주거의 문제, 부모하고의 어떤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요.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복지에 관련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의료복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되겠고요. 이름은 대외적으로 꿈드림 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센터에는 그죠? 필요한 전문 인력과 상담사도 있고 여기에 지도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가 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상담복지센터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많은 비영리 기관 단체, 청소년 단체가 있는 곳은 청소년 단체가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3년 이렇게 지정 기간을 두고 그죠? 위탁 맡겨서 하는데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는 곳도 순천과 같이 이 특징인데요. 순천은 직영을 많이 선호해요. 그 경우에는 뭐 지정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 요구, 필요 중에 건강검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보건이나 그죠? 이런 병의원 이런 보건소나 이쪽 계통에서도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19에서 24세 만 9세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그죠? 이 그 직장 건강검진 국가 뭐 건강검진 대상자와 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하고 있거나 그러면 중복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상담,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이런 구강검진 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건강상의 어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초기에 좀 아팠는데 학교를 다니거나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나 진찰을 통해서 치료나 이런 걸 받으면 완쾌할 수 있는 내용들, 병들을 이 친구들은 적절한 그런 진료나 치료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내용이 또 복지지원법 안에 들어가 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건소와 병원과 연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지지원법에서는 특별지원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고
이것은 일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자, 이 소득 중위 72% 이하라든지 또한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라든지 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특별 지원이라고 하는데, 앞서 시군구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든지 이걸 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꾸려져 있죠. 이 상담복지센터에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서면으로 막 급하면 의결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결정을 하게 돼서 지원이 되는데, 그죠?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요. 금전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중복 지원은 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무한 이 지원이 아니라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 지원이라고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고 실제 순천여수 광양에도 청소년 특별 지원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미약하게 작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다음은 좀 생소하실 수 있죠.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입니다. 이주 배경. 복지지원법이 역시 근거고요.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이주 배경 청소년이 대상인데, 다문화 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고, 그 가족과 거기 청소년, 그 밖에 청소년이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의 어떤 세부 영역이 다를 수 있다 얘기죠. 중도 입국, 다문화, 북한 이탈, 그죠? 이런 등 이주 배경 청소년의 어떤 뭐랄까요? 필요, 욕구 이런 거에 따라서 사회 적응을 지원해 줍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맞춤형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언어적인 게 필요하면 기초한국어, 이제 한국에 잘 정착해서 자립해야 되면 진로나 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우리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주 배경 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에 맞춤형 필요한 정보 안내를 해주고 있고, 특징인데요. 이게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해서 고유명사입니다. 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그죠? 이 프로그램, 여기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7년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및 15개 지역에 23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특기 적성 프로그램, 사회문화 심리 정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주 배경 청소년 해놓고 주요 서비스나 프로그램 내용 중에 고유명사인 이주 배경 청소년 센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지개 청소년 지원센터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무지개 청소년 지원센터, 그죠? 이 무지개라는 게 빨주, 노초, 파남보 뭐예요?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그죠? 레인보우 스쿨, 레인보우 스쿨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무지개 잡아라 이렇게 무지개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 밖에 통합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치유 프로그램 차원에서요, 다톡, 그죠? 그래서 우리 많은 얘기도 하고, 그죠? 여기 담소, 차를 마시면서 담소도 하고 해서 이런 심리치료, 치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이주 배경, 이제 이 한국에 올 때까지의, 그죠? 이 과정 속에서, 그죠? 엄청난 일들이 보통
있어요.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은 이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겪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트라우마로 심리적인 어떤 상처, 내상으로 남아서 오랜 기간 우리 이 친구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는 그 특성에 맞게 심리 치유, 심리 치료,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청소년 보호 환경 이쪽 분야 어떤 활동들, 사업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 정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청소년 보호법이 근거가 되고요. 원래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전통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 감시단이 있었고 시민단체 감시단이 또 있었습니다. 학교 감시단, 시민단체 감시단 이게 전통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정책의 추진체였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유해환경 감시단이 꾸려져 있거나 YMCA나 이런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해환경 감시단이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 이 활동의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 고발 활동 등이 되겠죠. 그래서 위반 행위들을 했을 때 적발을 해야죠.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증거를 확보해서 관계기관에 신고, 고발하는 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이 활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요양경감시단이 잘 운영되지를 좀 어려웠어. 그래서 이 감시단만 만들어 놓고 활동은 잘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는 요건들 있죠. 감시단만 만들어서 지원만 조금 받으면 그죠? 캠페인 한두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진짜로 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감시 이런 거가 미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 4회 미만으로 활동할 때는 철회 이제 감시단이 해체가 되는 거죠.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정이 철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새로이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미리 드리면 최근에는 전통적으로는 학교 감시단, 시민단체 감시단만 있었는데 이 시, 군, 구마다 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이런 또는 유해환경 감시 사업을 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군구에 이 일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는 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인력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순천시도 있고 여수시도 있고 광양시도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시군구 차원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물론 대개 계약직 그죠? 계약직으로 처음에 뭐 기간제나 이렇게 뽑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을 그죠? 공무원이 보기에 이게 꼭 필요하고 잘해. 그래서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옛날식으로 무기계약직. 그래서 신분상 이제 무기계약을 하니까 계속 계약하는 거예요. 이제 신분상 안정을 좀 갖추고 그죠? 이 유해환경 감시 일을 좀 전담해서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시군구에 최근에 확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호법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활동 관련해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보호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며 그죠? 근데 전체 청소년이 대상이긴 한데 19세 미만의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좀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이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뭐 하루 아니면 한 시간 뭐 몇 번 프로그램으로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너무 많으면 집중력 있게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령 전환기, 학령 전환기, 그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 중학생이 됐죠? 고등학생이 됐죠? 이러한 학령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 진단조사를 실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 수준별 고위험군이냐, 잠재적 위험군이냐, 그죠? 그런 위험 수준별 파악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상담 치유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부모 교육과 가족 치유 캠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게 왜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하는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모집부터 어렵겠죠? 바쁘시잖아요. 부모님이 여력이 돼서 자녀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되기 전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학교에서 아니면 상담복지센터에서 막 청소년 정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또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겠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가족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거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치유 캠프, 부모 교육 캠프, 이제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또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제가 우리 만학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소개를 한 적도 있어요. 한번 해봐라. 자녀 중에 좀 게임에 많이 빠져 있다든지 이러면 한번 시간 내서 캠프에 참여해봐라. 이렇게 권유해 준 적도 있어요. 자, 이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인 거는 분명하지만 또 접근이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학령 전환기 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해서 위험 수준별 고위험군이냐 잠재위험군이냐 괜찮으냐 해서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숫자가 제일 적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있는 친구들을 좀 타겟으로 설정해서 맞춤형 상담이나 치유 연계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만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최근에는 또 인터넷과 게임과 스마트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미디어 차원,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잖아요. 이런 게 새로운 미디어가 뭡니까? 매체지 않습니까? 매체. 새로운 매체. 옛날에는 TV,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스마트폰, 태블릿, 각종 인터넷 뭐 다 연결이 되는 그죠? PC가 아주 흔해요. 이런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미디어 중독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등장을 하고 미디어 중독 전담 상담사를 양성 배치하는 사업이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답변하기 난해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게임 중독 청소년, 그죠? 이런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이런 친구들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조금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셨다가, 청소년의 어떤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매체인 미디어 중독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이 미디어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나 이 상담사가 될 수 없겠죠. 상담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등이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 상담사는 시도에 배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진 않아요. 그 시도에 소관한, 그죠?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나, 그죠? 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 그 상담 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인터넷 치유 캠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아직은 미약합니다.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죠? 17년 기준인데 총 31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또 정부에서는, 그죠?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라는, 이거는 시설인 거죠. 예, 이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이에요. 보호법에 근거하고 있고, 어떤 보호법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 그죠? 사실, 여기서 이제 또 과몰입 쓰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중독이라는 말은, 그죠? 물질에 붙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알코올이라든가 담배는 니코틴이라든가 그죠? 마약은 다 물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독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뭡니까? 내성이 생기고요. 예, 처음에는 그죠? 맥주 한 캔으로 잠이 잘 오고 막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알코올을 먹다 보면 이제는 한 캔 가지고 안 돼요. 두 캔 먹어야 돼요. 세 캔 먹어야 돼요. 그죠? 몽롱하고 예, 그 효과를 누리려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양이 예, 늘어나요. 그다음에 내가 이게 끊으려고 하면요. 금단 현상이 생겨요. 금단 증상. 예. 어때요? 쉽지 않죠. 막 손이 떨려요. 입이 바짝 말라요. 막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 이 중독의 이 어떤 양상이 요거잖아요. 근데 재미나게도 뭐예요? 물질이 아닌데 비슷한 거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위 중독이라 그래요. 행위 중독. 네? 행위 중독. 그죠? 이 행위에 바로 예, 대표적인 게 도박이라든지 그죠? 우리 인터넷 게임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쇼핑 그죠? 근데 똑같이 뭐예요? 여기 행위 중독에도 내성과 금단 정상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란 말을 붙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엄격히 중독은 물질에 붙여야 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예, 과몰입한다든지 그죠? 알코올 의존의 어떤 행위, 예, 게임 의존 뭐 이러한 용어들을 예,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몰입이라는 건 사실은 중독을 그냥 물질이 아니니까 빼버린 거고 사실상 예, 중독 정도 수준에 예, 막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 1시간만 하던 애들이 이제 2시간, 3시간 밤을 새워도 그죠? 예, 계속 하고 싶고 그죠? 끊으려고 하면 막 예, 눈을 감으면 게임 장면이 떠오르고 막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 심리 정서적 치료 및 상담, 대안 활동, 그 게임 대신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종합적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청소년들의 건강, 예,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성장을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면 아까 예, 진단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위험군, 과몰입 위험군, 이 상단의 예, 위치에 있는 아주, 그죠? 이 매우 지금 심각한 위험군. 그래서 주의 사용자군, 위험 사용자군 더해서 위험군의 청소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국립으로 만들었으나 공무원들이 이거 운영할 전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 운영을 맡겼었어요. 지금 옛날 확인 자료인데 지금도 아마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상설 항상 운영하는 인터넷 치유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그래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국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아는 척을 해주면 또 플러스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위험 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심층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더 중독이 심하고 그런 친구들은 4주, 3주 뭐 이런 정도의 긴 기간이고요. 일반 프로그램은 1주, 2주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길게 3, 4주로 가져갈 수도 있고 1, 2주 정도의 역시 여기는 숙박 그죠? 숙박 그죠? 다른 말로 뭐 좀 함께 기숙형 시설이다. 기숙형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사라든가 선생님 함께 생활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복지지원법 플러스 그죠? 사실은 보호법에서도 요 이름이 치료재활이냐 그죠? 보호재활이냐 그죠? 근데 이 다 보호재활, 치료재활 이게 다 하나로 하고 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다 보호법, 복지지원법에 조금 좀 문제가 확실히 심각하게 있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정서행동 장애, 그죠?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죠? 기숙형 치료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들, 그죠? 이런 친구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보호법에 근거한 건 국립중앙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그죠? 이 두 개를 각각 만들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디딤 센터로 하나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죠? 실제 이름이 법률상 명칭은 이쪽이고 실제는 이쪽이고, 보호법, 복지지원법 다 이 디딤 센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역시 오름 과정 1개월, 디딤 과정 이렇게 다져 넣는 거죠. 이제 4개월 이런 식으로 1, 2월 또는 3에서 7월, 8에서 12월 해갖고 이 장기 치료 재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의 위탁 운영을 맡겨놓고 있는데 현재도 아마도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에 위탁 운영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개인 집단 상담 같이 생활하면서 그죠? 기숙형이니까요. 기숙형 그죠? 그리고 긴급 상황에선 위기 개입도 해주고 특수치료도 실시해주고 정신의학적 진료 상담 약물 처방 이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여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까지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후에도 관리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그죠? 건전하게 이용하게끔 만들라고 보호법에서 어떻게 해요?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 제도, 셔터를 어떻게 다운 내린다, 그죠? 16세 미만 청소년, 그죠? 0시에서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참고로 이제 이러한 비슷하지만 이 방식이 아니라 일정 시간 게임을 하면 쉬노도록 하는 쿨링 타임을 두는 그죠? 쿨링 오프제 이런 것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셧다운 제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혹시 셧다운 제도를 옆에 친구가 얘기했어요. 쿨링 오프 이런 것도 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셧다운 제도.
보호법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두 번째 2차 시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3차 시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